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오후 4시입니다. 방금 10분 전에 CNN이 보도를 하기를 태국의 탐루앙 동굴에 갇혀있는 9명의 소년 축구단을 구출하기 위한 구조 작업이 재개되었답니다.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구출 작전에서 4명을 끌어냈습니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국 시간으로 그 밤에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소통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산소가 다 소모되어 가지고 그 산소통을 다시 채우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산소통을 짊어지고 잠수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12시간 이상 쉰 다음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다행히 비가 어제 좀 오다가 현재로는 그 지역은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만 한 3, 4일 정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 구출해낼 수 있는데 지금 우기니까 단속적으로 내리는 비는 이렇게 예보도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제 구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동굴 입구에서 소년들은 약 4km 안으로 들어간 쪽에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려면은 한 1, 2km는 잠수를 해야 하는데 그 잠수를 하는 곳이 넓은 곳이면 괜찮겠는데 하도 좁아 가지고 키가 한 1m 60cm만 돼도 머리가 천장에 닿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협로, 꼭 파이프 같은 그런 협로가 한 1마일 1km, 그러니까 1.5, 6km 계속되는데 거기 물에 차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참 어려웠는데 그동안 이 수색 구조대에서 4km에 걸친 지역에 이 로프를 쭉 깔았습니다. 로프를 깔고 군데 이 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기다리면서 또 산소통을 군데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13명의 국제 잠수사, 세계 최고의 프로 동굴 잠수 전문가들과 5명의 타일랜드 해군 잠수사 18명이 들어갔습니다. 18명이 들어가서 한 소년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헤엄을 쳐서 물 밑에서 헤엄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의 중간 지점에 데리고 나오면 거기에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잠기지 않은 베이스 캠프에서 그 아이를 인수를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입구까지는 대충 걸어 나오는 식으로 이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만약 또 비가 또 폭우가 쏟아지면은 이 동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물을 상당 부분 빼내었습니다. 그런데 또 폭우가 쏟아지면은 거기가 석회암 지역이므로 물이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서 동굴이 그야말로 완전 침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고, 또 산소량이 20%에서 15%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벌써 16일째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건강이 나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거기 어른들이 한 4명 의사들이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출된 4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태국에서는 일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코치가 몸이 아파서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맨 처음 요 소년들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 잠수부였습니다. 영국 잠수부. 이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쭉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옷을 버려놓고 간 게 흔적이 있어가지고 어딘가는 갔을 텐데 해가지고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동굴이 좁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2km 가니까 동굴 구멍이 아주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지나갔을 정도로 좁아지면서 또 양쪽으로 갈라져요. Y자로 갈라졌어요. 그러나 바로 직진을 했습니다. 직진을 해서 조금 들어가니까 거기에 넓은 곳이 나오고 바로 소년들이 그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들 입장에서는 물속에서 갑자기 불빛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나와서 영어로 물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겠습니까? 그 아주 극적인 이 만나는 장면은 이 잠수부들이 이 녹화를 해가지고 세계에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태연하게 아주 응답을 하는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이 정보화 사회 그리고 민주국가가 개인의 생명 한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자비심이 가득한 불교. 흔히 개인의 인권 하면은 기독교적 가치를 생각하지만은 불교 또한 자비심으로서 삼라만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깔고 있는 보편적 고급 종교가 바로 불교죠. 이번에 그 작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등장하는 태국 사람들의 표정,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불교적 심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감동적인 게 그 코치가 25살인데 그 소년들을 그 안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들한테 편지를 써서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부모 대표가 또 답장을 썼는데 이것은 코치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코치가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위로의 편지를 오히려 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전원 구출을 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 현장에 달려갔던 해경 1, 2, 3정 김경일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 3년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징역 3년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 가지 않고 조난 현장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빨리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니까 이미 배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안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용감한 승객들이 배전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바다로 풍덩풍덩 헤엄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우선 바깥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워 담듯이 다 구조를 했는데 172명을 구출했습니다. 또 용감한 일부 해경 요원들은 그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급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 구석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유리창을 깨고 구출했습니다. 또 항공대가 도착해가지고 로프를 잡고 용감하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영화 장면처럼 구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언론이 완전히 다 살려내지 못했다 해가지고 해경을 그냥 막 난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해경의 초기
구조가 실패했다라고 하더니 해경 해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해경에 덮어 씌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말았는데, 지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이 태국 동굴 사건을 보면서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비록 태국보다 2배 이상 우리가 잘 살지만 과연 교양이나 정신면에서 또 국가기관의 위기 대처 능력이 우리가 과연 태국보다 나은지 제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오늘 지금 이제 재개가 되었습니다. 용감한 프로들이 또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물이 꽉 찬 통로를 그 수중으로 헤엄쳐서 지금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9명도 다 살아나오는 9명, 지금 4명이 구출되었으니까 지금 9명이 남아 있습니다. 9명의 전원 생還을 기대하면서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